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양대 지수 모두요, 글로벌 지수 하락 속에서도요, 선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요, 이렇게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1차 저항선으로 봤던 20일 이동평균선에 다가왔기에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 지표를 보도록 하면요. 코스피 지수는 0.6포인트 하락한 1717로 마감이 됐었죠. 자, 지금요. 20일 이동평균선을 1차 저항선으로 보면서 1800선 내가 1차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일 이동평균선 처음 언급해 드릴 때 1840인데 하루에 10에서 20포인트씩 하락하다 보면은 이 외국인들 매도세에 의해서 지수 상승폭이 적으면은 오히려 1800 밑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1777이죠. 뭐 하루에 한 10포인트 이상씩 빠지니까 내일은 아마 이 1760포인트.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죠. 고점이 한 1760포인트였을까는 거의 1차 저항선에 맞닿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여기서 저항으로 받고 다시 대밀리냐.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시나리오 1이 최악의 상태죠. 그러면 1차 저항선 1800 밑에서 맞고 대밀리는 경우, 요번에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다시 또 매수세가 전환돼서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1980선까지 2차 저항선을 가느냐인데, 자, 우리 처음 생각대로요, 1차 저항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현금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21선 다 와서 현금을 20% 확보를 했다면요, 이제서부터는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지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으로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다녀서 2차 저항선까지 일단 문은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수급상을 보면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번 달 들어서 3월 초순 딱 하루 매수에 그치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4,200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1980억 순매수했고 기관도 한 2100억.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요, 기관들이 장 초반에 그쵸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낙폭이 크게 축소됐고, 또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매도가 5천억 미만일 때와 5천억 이상일 때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5천억 미만이고 또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다 보니까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 때는 와서 20% 현금은 마련해 놓되, 그렇죠? 이것을 계속적인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은 390억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있죠. 개인들이 한 6억 매도하고 기관들이 266억.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파생 쪽에서는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 외국인들이 현물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일 때는 이 파생 쪽에서는 해지 개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방 쪽으로, 그렇죠?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5천억 미만에 돌면서 이 파생 쪽에서는 그냥 눈치 보기, 그쵸? 그냥 보합권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서 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1차 저항선에서 맞고 대밀리느냐 아니면은 2차 저항선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은 코스피 지수하고요, 개인 월별 순매수 금액이 있죠. 이번 달 들어서요,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10조 8천억입니다. 아마 사상 최대로, 그죠?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는데, 과거 순위를 보면요, 2008년이죠. 10월 달에 2조 4천억, 그죠? 순매수를 보일 때,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기 6번이죠? 여기 나올 때,
하락을 하고 바닥 다지고, 그죠? 상승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섯 번째로, 그죠? 월별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았던 때가 2019년 5월달, 그죠? 5번이죠? 요때죠? 예, 한 2조 7,999억 매도를 했는데, 그때도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반등을 주는, 그죠?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이 2015년 7월 달에 2조 8천억.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니까 최근 1월, 2월, 그러니까 최근에 1월 달에 4조 4천억, 2월 달에 4조 8천억, 그리고 이번 달에 10조 8천억인데요. 아직 뭐 하루 남았으니까는 조금 더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 수도 있지만은 사상 최대인데요. 요 두 달을 빼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죠? 예, 개인들의 순매수 할 때는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곧바로 강한 반등을 주는 그런 국면이 과거 코스피 지수에서 나타나다 해서 지금 이 개인들의 순매수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사상 최저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절정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매도했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과거 사례 통해서도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요 코스닥 지수는 19포인트 3.69 거의 3.7% 상승한 542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름대로 코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인 배경을 보면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연중 고점 대비해서 지난 3월 19일 날 저점 찍을 때 보면요. 이 낙폭이 이 코스닥 지수는 39.4%, 그렇죠? 그렇지만 거래소 시장은 36.8%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이번 하락장에서 더 컸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세차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 역량이 조금 적은 모습이죠. 자, 왼쪽을 보면요. 이 수급 상황인데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 아까 말한 대로 390억 매수를 해줬고요. 최근에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지수에서는 딱 하루 3월달 들어서 하루 매수에 그쳤지만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게 많다 해서 외국인 매도 역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요. 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요.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크죠. 올해 들어서만 개인들이 한 20조 원 순매수를 보인 데다가요. 고객 애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살라고 대기하는 자금도 14조가 늘었죠. 그러면 개인들 자금이 한 34조가 직접 매매하는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역량보다는요, 이 개인들의 역량이 98, 90%의 역량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자금 유입에 의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길게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20일 이동평균선에, 그렇죠? 이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21선 아직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내일 과연 이 21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느냐, 돌파보다는요, 안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일단은 20일 1차 저항선은 현금 20%, 특히 낙폭 가대주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조금 현금화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투자 대기자금 한 달에 10조 아까 말씀드렸죠. 1일서부터 26일까지 10조 8천억인데 오늘 한 또 4천억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한 10조 8천억 사상 최대 규모를 보였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지난해 말 고객 애탁금이 27조 원인데요. 이 25일 기준으로 41조, 그렇죠? 14조 원 늘었다. 그러니까는 산 물량이 20조, 그리고 대기 자금이 14조, 그래서 34조. 그렇죠?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다. 요건요,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두툼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좀 매수를 좀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판단에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어차피 한 번은 매수로 들어오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내용도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죠. 동트기 전 새벽녘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변동 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모멘텀이 큰 종목으로 투자 범위를 압축을 해서 향후 상승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썸네일에 보면은 빨리 가는 종목을 택하느냐 아니면 멀리 갈 종목을 택하느냐,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빨리 가는 건, 그러니까 낙폭 가대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수가 회복이 될 때는, 반등을 줄 때는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먼저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눈높이가 맞춰지면은 그동안에 덜 빠지고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그렇죠? 다시 재차 상승한다. 그것이 주도주, 멀리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 저는 반도체,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실적,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다음 주서부터 나올 예정인데요. 거의 실적들이 하향되는 추세죠. 하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시장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예정이죠. 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그리고 장비 업황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걸로 내려봤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세 군데에서 나왔죠. 뭐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죠?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이쪽은 실적이 크게 부진을 해서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실적이, 그렇죠? 하향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우리가 1월달 전망치보다 2월달 전망치가 소폭 높게 봤었죠. 근데 3월달 들어서는 한 1조 5천억, 그쵸? 요 부분이죠. 연간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가 38조 4천억으로 한 달 새 1조 5천억 가량이 줄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하지만 반도체 부분은요, 이 내용 나와요. 반도체 부분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중국 춘제 기간 시향 공장 셧다운을 겪은 마이크론의 2020년 회계연도 2분기 2019년 12월서부터 2020년 2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이 같은 긍정론에 더 힘을 내서 반도체 관련 실적은, 그렇죠?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더 하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유안타 증권에서도 삼성전자 기업가치 상승 요인 충만 매수죠.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 비메모리 쪽이에요. 사업 성과가 기업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빨리 가는 거는 낙폭 가대주지만은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반도체, 특히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금융투자도 올 삼성전자 올 영업이익 전망 하향, 목표가 하향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가죠. 그리고 가전, 디스플레이 하지만은 반도체 쪽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은 부진하지만 반도체 쪽은 선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가는 것은 낙폭과대주. 하지만 멀리 갈 종목은 우리가 말씀드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 그 기준을 잡는 것은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에서 3월 19일 날 종합지수는 1400 초반대를 저점을 형성했지만 먼저 저점을 치고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급락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 최근 주가 흐름이 다른 시장 여타 종목군에 비해서 하락할 때보다 오히려 상승할 때 상승폭이 큰 종목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관련주로서 우리가 반도체, 네페스, SNS텍,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동짐세미캠, SF 반도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G에서는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리스, KMW, RF, HIC, HFR,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나마 아까 말한 스마트폰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우리가 폴더블폰, 그렇죠? 예, Z 플립, 삼성 갤럭시 S Z 플립은 그래도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갤럭시 S20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폴더폰 거기에 수혜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KH바텍, BH, 그렇죠? 2차 전지 기타도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요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서진 시스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진 시스템 3월 13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조금 상승폭이 좀 크게 오르는 1100원 4.4%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도 그렇게 가열되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이 그렇죠? 이 5G 통신 장비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 했어요. 뭐 RFHIC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얘는 뭐 우리가 3월 19일보다 도 훨씬 빠른 시기에 저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그렇죠? 뭐 HFR.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덜 빠진 종목이죠. 먼저 상대적으로 그렇죠? 고점 역사적 신고가 나고 덜 빠진 아마 요런 모습은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볼까요? 우리가 한번 아까 말한 대로 KH바텍, 그렇죠? KH바텍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폴더폰 이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회복이 좀 빨리 될 거다라는 말씀드려서 BH도 마찬가지로 저는요 아까 말한 대로 20%를 어느 정도 현금을 올라올 때마다 현금 확보하신 자금으로 조금 이제 당기면 그냥 현금으로 묻혀두기에는 어제 금요일과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문도 조금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금은 철저하게 단기로 길게 보지 마시고 조금 빠질 때 들어가서 올라가면 팔고 그렇죠? 만약에 들어갔다 빠지면 바로 또 손절도 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좀 BH 이런 종목군들 뭐 낙폭에 비해서 올라온 폭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안정감은 있고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BH 단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BH 때 Y 옥탈해 갖고요. 이제 일체형, 그죠? 액정하고 화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이 Y 옥타가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애플 쪽에서 우리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LG 이노텍하고 BH 조금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전혀 바닥권에서 전혀 뜨던 부분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그렇죠? 동진 세미캠 상대적으로 흐름이 강하고 그렇죠? 최근에 수급상도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하지만 이런 종목은 낙폭이 심화됐다가 올라오는 종목이고 21선 이건 돌파했어요. 조금 목표치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15,000원이나 16,000원 우리가 처음에는 17,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수가 1차 저항선을 돌파하고 2차 저항선이 뭐 1900 후반대까지 간다면 충분히 1700도 17,000원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한 14,000~15,000원 그죠? 15,000원 내에 요 정도 선까지 한번 볼 필요 있다. 상대적으로 좀 힘이 강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네페스 그죠? 아까 말한 우리 RFHI 실험 조금 뒤늦게 움직였다가 좀 뒤늦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안정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테스나 그죠? 테스나도 뒤늦게 빠졌어요. 우리가 아까 주도주는 늦게 빠지고, 그렇죠? 덜 빠지고, 그리고 수급적이 안정되고, 그렇죠? 수급 얼마나 안정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SNS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도 아까 BH라든지 KH바텍 빼고는 조금 다 멀리 봐도,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낙폭 가대주들이 시장을 오고 아마 지수가 조금 다시 대밀려서 쌍바닥 나오면 이 종목도 빠지겠지만은. 나중에 좀 길게 보면은 시장의 주도적이 멀리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SF 반도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로 접근하되 좀 긴 흐름을 멀리 보는 종목군들은 이러한 종목군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하고 기타 부분은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삼성 SDI 중장기 매수 보유 전략 요 대신 증권 오늘 새롭게 나온 리포트죠. 자, 삼성 SDI에서요.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매수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부분을 보면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전기차량 배터리 매출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가 예상돼서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삼성 SD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익성 보면은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되고 2021년은 연간으로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된다 해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집중으로 인해서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탄력은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재료는 충분하게 갖고 있다.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가 좀 덜 됐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탄력이 약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또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죠. 지금 20일 이평선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종합지수도 거의 20일 이평선에 다가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를 좀 해주는 거죠. 이 종목 에코프로 BM도 그렇죠. 21편이 이 7만원 위에 있는데 이 종목은 6만원 초반대 그렇죠. 이러한 부분.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개별 종목으로는 저는 필옵티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필옵티스 지금 삼성 SDI에서 지금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 재료가 아마 4월 이후에 그렇죠. 아마 뭐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마 조만간에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한번 좀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타이밍을 잘 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 근데 제가 요즘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발송을 할 때 조정의 끝마무리라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을 갖춰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종합지수가 크게 뜨면 크게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하락하면 큰 폭으로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을 만들어서 세력들의 모습을 만드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다. 변동성에 의해서 재료 수급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모습을 갖춘 모습들 아마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LNF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뒤늦게 출발을 했다가요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시장 약세에 보이면서 한번 덜커덕 했는데 언제든지 뭐 한 2만 2, 3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 해서 필옵토스나 LNF 그렇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노려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드라마 상영 횟수 감소 목표가 하향 KB증권인데 1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이 1175억, 영업이익은 10이었어요. 전년 매출 대비 5.1%, 영업이익은 0.5%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그렇죠? 조금 낮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이요. 글로벌 1위 OTT 플랫폼이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요 고객사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10% 상승을 했다 해서 이 스트레오곤 역시 넷플릭스와 주가 동조화가 지속되면서 콘텐츠 수혜주로서 매력적이다. 저는 이 콘텐츠 관련 종목이 올 한 해를 봤을 때 한번 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그 중에 선도주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데 또 오른쪽 보면 극장 대신 방구 수역 일렬 OTT 수요 급증의 콘텐츠 기회될 것이죠. 제작사들의 판매 선택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협상력이 주목이 해야 된다라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니까는 그렇죠. 이 판매 선택권이 상당히 넓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가 종합지수 3월 19일 날 저점 찍었는데 얘는 5G 통신 장비 서진 시장과 맞물리면서 3월 13일 날 저점 찍었죠. 자,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도. 그리고 이제 같은 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 한국사이버 결제, 그쵸? 예, 한국사이버 결제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한 3,150원, 11% 오른 33,300원, 그죠?
뒤늦게 빠지고 낙폭 적고, 그죠? 수급 쪽으로 보십시오. 그죠? 지수는 크게 하락할 때도, 그죠? 이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더 많이 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그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 그리고 뒤늦게 치고 가는, 저는 뒤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고, 그죠? 수급적으로 안정된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넷마블 아직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요. 그죠? 빠진 폭이 없어서, 그렇죠? 남들 많이 3월 초순서부터 급락할 때에는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숨고리가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한번 뒤늦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카카오죠? 자, 카카오. 상당히 좋은 모습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스마트폰, 5G, 2차전지, 기타, 특히 스마트폰 쪽은 좀 단기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약세가 계속적으로 조금 나오는 모습에다가 반등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요. 일단은 쌍바닥은 어느 정도, 외바닥 이렇게 크게 빠진 상태에서 외바닥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쌍바닥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반등 폭에 따라서 이 1500선이 되느냐 아니면 1650 정도가 되느냐, 그렇죠? 이것은 이번 반등폭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1700, 1800 내외에서 20일 이동평균선 한 20% 물량을 줘서 현금, 그렇지만 조금 어제 그제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치로 최상의 상태가 돼서 1900 후반대까지, 중후반대까지 간다면 그때는 한 50%까지 현금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외바닥보다는 오히려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더 문은 열어놓자, 목표치는 높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NH 한국사이버결제죠.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처럼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폭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체험 VIP 회원 모집인데요. 상당히 힘든 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3월 30일 보내드리는 이소장의 증권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